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예, 백 교수님, 오늘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었고 아마 국무회의가 끝나면은 국무위원 간담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최대 현안은 마은혁. 그렇습니다. 헌재 재판관 후보자지요. 이 임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는 임명 안 하면은 권한대행도 인정을 안 하겠다. 상대를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차마 탄핵 얘기는 못 꺼내고 그렇죠. 국민들 역풍이 우려되니까요. 그런데 뭐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는 마은혁 문제는 일체 거론 안 했다고 하는데 뭐 간담회에서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간담회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녹화하는 시간에는 지금 국무회의 중이니까요. 네. 이제 보통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간담회 형식인데 차담회라고도 합니다. 이 차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물론 그 차담회는 전 국무위원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요 현안이 있기 때문에 차담회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이제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하고 이 권한대행이 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국이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아마 차담회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참석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장관들 입에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마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실리적인 명분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는 경우 헌재의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구도가 바뀐다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결정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 임명했을 때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국무위원들 의견도 안 듣고 임명을 했느냐? 일방적으로 임명했느냐? 그때 김문수 장관이랑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간담회를 갔는데 최 대행도 야당의 압박은 워낙 거세고 그렇다고 임명을 하자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딜레마죠.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딜레마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야당한테 그걸 방어할 명분을 얻으려면 국무위원들 전체 의견 뭐 이런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한다. 이렇게 명분을 지금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게 우리 백 교수님이 관측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도 곧 복귀한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나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우리 고영식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아마 거의 그 기각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해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제부총리로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뭐 경제부총리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헌법재판관 구조가 사실은 중도보수 김복형, 그 다음에 정영식 재판관, 그 다음에 이제 조한창 이 세 분인데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보수 우파에서 주장하는 또 기대하는 부분이 3대5 기각을 일단은 지금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인이 찬성을 하게 되면 9인 체제에서라도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구태여 앞다퉈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사실 제로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그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해서 국정협의회를 갖자라고 했는데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25분 전에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돌연 회담 장소로 가다가 돌아서 버린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국정 수반의 역할을 하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그리고 보수파나 좌파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말 어느 손을 들어야 될지 딜레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보수파에서는 영원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결코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총애를 하는 네, 그런 장관이 사석에서 하고 네. 그 서울대 후배로서 정말 그 아끼는 그런 사람으로 회자가 되고 있죠. 최상목 대행도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헌재가 다 아다시피 4명은 확실한 인용판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마은혁이 가담하면은 5명이고 지금 최영도 재판관은 처음에는 이 보수 쪽이 좀 서른 거다 하다가 또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 때는 또 진보 쪽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육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요. 인용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보수 3명이 아무리 반대한들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은 인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뭐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이걸 선뜻 임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전국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2달 안에 치러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야당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대선 활동에 들어갔다. 네, 이미 들어갔죠. 대선 선거전에 들어갔다가 네, 해도 이재명 대표 아주 뭐 아닌 것 같아요. 우클릭하면서 엄청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마은혁 임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조기 대선과도 연관이 되니까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드릴 것은 3일 날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구 달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방문을 해서 박 대통령을 만났어요.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는 것도 물론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것도 차원도 있지만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전직 대통령 2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보수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산토끼를 잡으러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방문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뭐 덕담도 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이 구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참 무겁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어제 정말 주목을 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직격탄을 날린 것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은 또 정치권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그 동정을 보도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하신 말씀을 이 신동욱 원내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제 알렸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국힘을 이끄는 이제 대표 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자택을 찾아가서 이제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꼭 겨냥한 거로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 유승민 전 대표가 그 탄핵에 대표 당시죠. 그렇죠. 탄핵에 이제 사실은 앞장섰다고 볼 정도의 그런 어떤 선두에 서서 사실은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유승민 전 대표는 상당히 이제 그 특히 TK 지역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형국인데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토로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사사건건 이
대립을 하는 거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는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파면이 인용되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물 밑에서는 이 오리가 몸은 가만히 떠 있는데 발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야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이런 어떤 행보,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면담을 통해서 우선 이 보수 집토끼 보수 결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산토끼나 중도층을 공략하는 그런 어떤 발걸음의 행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에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복지 논쟁이 한참 붙었었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허구다 그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세 이거 하지 않겠다 하면서 복지는 늘리겠다 하니까 그렇게 반박한 것이었죠.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직격탄을 날렸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발끈해갖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국무회의에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권 분열의 단초가 됐고 결국 그게 궁극적으로는 탄핵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예방을 받고 개인의 소신은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의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집권당 대표라고 직접 못을 박은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위 어떻게 됐든 갈등을 빚으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져오고 지금 구속이 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꺼내면서 이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금 막 정치에 복귀를 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상당한 타격을 준 거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제 그 보수 우파의 본류지라고 하는 TK 출신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뼈아픈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이제 북콘서트라든가 지금 전국 사실은 그 순회를 하는 발길로 들어섰거든요. 뭐 그 대학생 관련한 이제 강의도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물론 정치를 이제 재개하고 그 본인은 이제 큰 꿈을 어떤 이루기 위한 이제 포석을 지금 던진 건데, 이 마당에 이 권성동, 권영세 두 국힘의 지금 대표 주자급들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얘기는 정말 그 뼈아픈 그런 어떤 그 언어가 되기도 하고, 또 사실은 TK뿐만이 아니라 보수 우파 쪽은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의 당위성을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지금 보수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판단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나 비난이 크거든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헤쳐나갈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대중적인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우리 국힘이 계엄을 막지 않았으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탄이나 비난을 받겠느냐 이렇게 좀 주장을 또 기자들한테 했더라고요. 있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힘이 과연 만약에 가설적으로 이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결코 집도끼만 가지고는 이 대선에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 특히 이 중도파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최근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60%대가 그 사실은 정권 연장이 아니라 정권 교체 쪽 그
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권 연장 쪽은 최대 40%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결코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런 어떤 대안 없이 계속해서 이 계엄 옹호는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큰 실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국민이면 국민의힘대로 이제 만약의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 것을 전제로 해서 여권 지지세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중도층이라는 산토끼를 그렇습니다. 잡는 전략을 세워야겠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뭐 국민적 어떤 지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팬덤도 있고. 네. 그러나 결국은 대선 경선에 나선다고 한다면은 지금 룰이 당원 50%. 그렇죠. 국민 여론조사 50%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 경선에서는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져가지고 결국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도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이 마음을 잡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팬덤 형성이 돼 있고 또 특히 중도층이나 2030 쪽에서는 한동훈 지지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물론 경선을 통과하는 게 관건이긴 하겠지만 한동훈 대표를 소위 말하면 배제를 하는 것보다는 끌어안는 상황으로 해서 이 중도파, 소위 말하면 집토끼뿐만이 아니라 산토끼, 이 중도층을 공략하고 특히 이 수도권, 보통 2030 청년층이 상당히 그 자주우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국힘 쪽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끌어들이는, 그래서 경선을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를 보면서 본선에서 큰 이런 어떤 이점을 남기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거대 야당의 폭주 앞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한다. 전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뭉치는 있는 게 게 바로 가장 그거 큰- 아니겠습니까? 서로 생각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경선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정해지면은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든 유승민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죠. 전부 합쳐야 그래도 지금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는 싫기 때문에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략상 후퇴할 수밖에 없죠. 가설입니다만 만약에 인용이 돼가지고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다른 여타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 또 원희룡 전 장관도 분명히 뛰어들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각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팬덤이라든가 지지세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모아지면서 정말 그 컨벤션 효과가 크게 극대화되고 이게 결국 대선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코 누구를 배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해서 빼버리고 이런 경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 수도권 내지는 2030이나 중도층에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을 배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선거 전략을 세우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